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큰 사고도 없고 남들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삶이 무너지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갑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 관계도 어딘가 어색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문제도 걱정되고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순 이후를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나이여도 누군가는 더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분명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공통된 패턴이 보입니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겐 비슷한 특징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선택처럼 보였던 것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행동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때 조금만 다르게 살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괜찮다고만 했고 본인도 애써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과 삶이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빠른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기준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순 이후에 삶이 무너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큰 실패가 아닌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예순을 넘긴 분들께도 늦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예순을 바라보는 분들께는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특징들을 미리 알기만 해도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히려 정상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엔 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순 이후에 인생이 망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관계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형태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이 먼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자주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이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연락이 줄어들면 서운해지고 방문이 뜸해지면 불안해집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나는 예전과 똑같이 사랑하는데 왜 자식은 변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변한 것은 자식이 아니라 상황입니다. 자식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관계는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된 관계는 결국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관계를 망치는 방식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자식에게 매일같이 연락을 하셨던 분입니다. 처음에는 안부였지만 점점 잔소리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식은 처음엔 참고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크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처의 원인은 집착이었습니다. 자식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친구도 줄고 만남도 줄어듭니다. 이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훨씬 편해집니다. 문제는 줄어드는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자신도 지치게 하고 상대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관계의 양보다 거리를 조절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유가 관계를 오히려 오래가게 만듭니다. 예순 이후에는 관계를 늘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정리하고 가볍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마음의 무게가 계속 늘어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삶 전체가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는 태도는 예순 이후 인생을 망가뜨리는 첫 출발점이 됩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순 이후에도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특징은 겉으로 보기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집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준이 과거에 머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였다는 기억이 현재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 따뜻했던 순간만 붙잡고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교가 시작됩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 불만은 결국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상대가 변했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변한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일 중심의 삶에서 관계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예전 방식으로 관리하려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 충돌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자식은 이미 독립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어르신들은 관계의 기대치를 낮춥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연락이 없어도 나를 싫어해서는 아니라고 받아들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연락이 오더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부담도 줄어듭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예순 이후에는 이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붙잡으면 그 관계는 반드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순 이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모두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지 못하면
삶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관계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관계 때문에 하루 기분이 좌우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인생이 망가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을 바꾸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관계를 삶의 전부로 두지 않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관계를 주변으로 두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예순 이후에 편안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자연스럽게 터득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물러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특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관계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예순 이후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벗어난 셈입니다. 예순 이후에 인생이 망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삶의 방식은 그대로 두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이 여전히 통할 거라 믿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돈과 일과 생활 습관에서 이 태도가 크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몸으로 버티면 해결되던 일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했던 분입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통장은 빠르게 비어갔습니다. 그때서야 현실을 마주했지만 이미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가장 후회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생활을 바꿨더라면 지금은 덜 힘들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기준에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현재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커집니다. 연금 이야기만 나와도 귀를 닫습니다. 생활비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화부터 냅니다. 이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재설계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 결과는 항상 비슷합니다. 돈이 부족해지고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선택권이 사라지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 시작되면 자존감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인생이 망가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참고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조금의 무리가 큰 탈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이 늦어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몸이 달라졌음을 인정하고 생활을 조정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움직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일의 속도를 낮추고 휴식의 비중을 늘립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삶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패배로 받아들입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고 버티다 결국 무너집니다. 예순 이후의 변화는 후퇴가 아닙니다.
지속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거부하는 순간 삶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을 꺾은 뒤에야 인생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인생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방식을 바꾸는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태도가 예순 이후 인생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예순 이후에 인생이 망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스스로를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편안함으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퇴직 후에 쉬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쉬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루의 목적이 사라지면 마음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는 순간 삶의 중심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늦잠을 자고 텔레비전을 보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반복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과거를 곱씹게 됩니다. 과거를 곱씹다 보면 후회와 불만이 쌓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아무 계획 없이 집에만 계셨던 분입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귀찮아졌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밖에 나가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자 건강까지 빠르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태도는 몸과 마음을 동시에 무너뜨립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기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위험해집니다. 아내나 자식이 나를 채워주길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대부분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이 쌓이고 관계도 틀어집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책임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느낌이 쌓이면 삶에 대한 의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일부러라도 할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단한 목표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작은 약속이 삶을 붙잡아 줍니다. 스스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다릅니다. 몸이 불편해도 완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합니다. 조금이라도 배우려 합니다. 이 태도가 삶의 흐름을 유지시켜 줍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방치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기만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몸이 나아지길 기다리고, 누군가 찾아오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거의 보답받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회복의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 방향 없이 멈춰 서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선택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나를 관리해야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잃지 않아야 인생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순간 예순 이후의 인생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특징은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관계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 선택들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삶 전체를 흔들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말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외면했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어서 미뤄두었을 뿐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곧 내일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힘들다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생활이 불안하다면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일부러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조정에 가깝습니다. 조정할 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예순 이후에도 편안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과감히 방향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이 선택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아직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도 삶의 흐름은 달라집니다. 오늘 산책을 나가고 내일 식습관을 조정하는 것부터 충분합니다. 관계에 조금 거리를 두고 나를 중심에 놓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무너질 이유도 망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기준 없이 흘러가면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기준을 다시 세우는 순간 삶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의 인생은 아직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